자, 반갑습니다.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돈 이야기의 배종찬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집값이 하락 중인 이 와중에 주택금융연구원에서 재밌는 보고서가 하나 나왔죠. 민병철 연구위원회 보증금 미반환 위험의 추정, 깡통전세 아파트를 중심으로라는 보고서인데 핵심적인 내용을 보면 2년간 집값이 10% 넘게 떨어지면 대한민국 아파트 전세 8건 중에서 한 건은 깡통전세로 전락한다. 즉 깡통전세가 된다. 보증금을 떼일 수 있는 위험이 증가된다라는 요런 부분이 되겠죠. 또한 대구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집값이 20% 하락 시에는 전체 아파트 전세 중에서 3분의 1이 33.6%가 깡통전세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러한 보고서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통상적인 깡통전세는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과 비슷하거나 아니면 전세 가격이 매매 금액보다 높은 경우, 이런 경우 이제 깡통 전세라고 하죠. 예를 들어서 전세 가격이 4억인데 아파트 매매 가격이 3억 5천이다. 깡통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 민연구위원 같은 경우는 깡통 전세의 정의를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보다 10% 이상이 될 경우, 이럴 경우는 이제 깡통 전세라고 이제 추정을 하였죠. 현재에도 깡통 전세, 역전세, 전세금 하락, 아파트 가격 하락, 어떻게 보면 좀 심각한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죠. 따라서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의 보증금 반환 보증 사고액 자료에 의해도 2018년도에는 792억이 반환 보증 사고액이죠. 그리고 2019년도에는 3,442억. 그래요. 2018년도 792억에서 갑자기 1년 만에 보증금 사고액이 3,442억 엄청나게 증가됐지 않습니까? 또한 어떻게 보면 2018년도 대비해서 2019년도에 집값이 많이 올랐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2020년도에는 4,682억이고 2021년도에는 5,790억. 정말 큰일입니다, 여러분. 재작년까지, 즉 2021년까지 보증금 사고액이 무려 5,790억이나 됐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그러니까 4년 동안 792억 사고액에서 이제 5,790억으로 거의 6배 가량이 증가됐지 않습니까? 여기다가 2022년 1월달부터 9월달까지, 이건 2022년 1월달부터 12월달까지의 통계가 아니라 1월달부터 9월달까지 보증금 사고액이 6,466억이나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10월달, 11월달, 12월달까지 포함한다면 아마 제가 보기에는 그죠? 한 1조 가까운 돈, 그런 돈이 이제 전세금 사고로 터졌다는 거예요. 아마 2023년 올해 들어서는 허그의 보증금 반환 보증 사고액이 1조가 넘어갈 가능성이 많아졌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만큼 이 전세 사기, 깡통 전세, 역전세, 이 부분이 이제 사회적 문제로 자리 잡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보고서에 의하면 2023년 상반기에 올해 초 전세 만기가 도래되는 아파트 중에 2년간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가 0에서 10% 하락 시에는 전국적으로 깡통 전세가 3.1%가 예상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2년간 매매 가격 지수가 10에서 20% 하락 시에는 전국적으로 깡통 전세 예상이 4.6%가 발생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엄청나죠. 그러니까 올해 초 상반기에 전세 만기가 도래되는 아파트 중에 집값이 10% 떨어지고 20% 떨어짐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깡통 전세가 늘어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또한 2023년 하반기, 올해 하반기가 됐죠. 올해 하반기 전세 만기 도래되는 아파트 중에서 2년간 매매 가격 지수가 0에서 10% 하락 시에는 전국적으로 깡통 전세 예상이 7.5%가 발생될 수가 있으며, 올해 하반기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가 10 내지 20%로 하락률이 증가할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깡통 전세 예상이 12.5%나 된다는 겁니다. 100건 중에 12건이 깡통 전세가 된다. 이거 엄청난 얘기지 않습니까? 이 중에서 좀 특히 눈여겨보실 부분,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같은 경우에는 만약 2023년 하반기 집값이 10에서 20%까지 떨어질 경우에는 깡통 전세의 확률이 무려 33.6%, 경상북도 같은 경우에는 깡통 전세 확률이 무려 32.1%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엄청난 기록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대구 경북 지역의 부동산 시장, 아파트 시장이 굉장히 좋지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이러한 보고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점이 있죠. 제가 생각한 점에서는 첫 번째로 본다면 깡통 전세의 위험 굉장히 높아졌다. 그래요. 집값이 올라갈 때는, 전세 금액이 올라갈 때는 깡통 전세의 위험이 굉장히 좀 낮게 생각을 하죠. 왜냐하면 전세에 들어갈 공간이 없다. 전세 집이 없다. 그냥 전세라고 하면 줄을 서다시피 세입자들이 줄 서서 전세 들어갔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전세 금액이 하락하고 아파트 매매 금액이 하락하니까 이제는 깡통 전세 위험이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이 이러한데, 그렇죠? 앞으로 집값이 10%나 또 20% 정도 더 떨어진다면 역시 깡통 전세 위험 또한 굉장히 더 높아진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두 번째로 본다면 아파트가 요로하다는 거예요. 아파트가 대구나 경상북도 같은 경우는 20% 집값이 하락할 경우에는 거의 3분의 1이 33% 정도가 깡통 전세가 된다는데, 이제 전국에 있는 빌라, 연립, 다세대 주택, 오피스텔 요런 거는 이제 더 큰일 났다라고 봐야 되겠죠. 아파트가 요로한데 빌라, 특히 신축 빌라, 신축 연립, 신축 다세대, 신축 오피스텔 전세 금액이 얼마나 높습니까? 그렇죠? 그러니 아마 이제 빌라나 연립이나 오피스텔 다세대 깡통 전세 대폭발이 되는 그런 위험도 이제 내포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 본다면 깡통 전세, 역전세, 전세 사기 이제 거의 사회적 문제 아닙니까? 허가에서 보존보험료, 전세금 보존보험료 떼이는 금액이 1조 가까운 돈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1조 가까운 돈도 국민들의 세금 아닌가요? 그러니 이거는 이제 깡통 전세, 역전세, 전세 사기에 대한 문제, 이런 문제가 이제 사회적 문제로 확산될 가능성이 많아졌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제는 정부의 강력한 집값 하락, 전세금 하락에 대한 억제 정책, 당연하죠. 부동산 규제를 푸는 정책, 이런 정책들이 이제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지금도 현재도 쏟아지고 있죠. 그리고 앞으로 깡통 전세, 역전세, 전세 사기 방지 대책, 이런 대책이 좀 심도 있게 연구가 돼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야지 세입자도 안전하게 전세집에서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 사회적 문제도 줄어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상까지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도움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